반복문을 빠르게 한번 설명해 드려보겠습니다. 남는 시간에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자, 반복문은 일련의 문장을 여러 번 어떤 조건이 만족될 때까지 반복하게 해주는 거고요. 근데 이제 반복문을 작성할 때 주의할 점은 계속 반복만 하고 종료가 안 되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무한 루프라 그래요. 그래서 무한 루프에 걸리면은 프로그램이 안 죽고 계속 똑같은 것만 계속 반복을 하게 됩니다. 예. 무한 루프 말고 재기 함수를 작성했는데 재기가 무한 재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무한 루프와 무한 재기의 차이점은 무한 루프는 계속 돕니다. 프로그램이 안 죽어요. 근데 무한 재기는 계속 재기를 돌다가 언젠가는 죽습니다. 왜냐하면 함수가 한번 호출될 때마다 함수 공간이 만들어져요. 함수 스택에. 근데 이 공간이 계속 만들어지죠. 하지만 한 프로그램이 사용할 수 있는 함수 공간은 제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한 재기가 발생되면은 언젠간 죽습니다. 근데 무한 루프는 안 죽어요. 계속 그냥 CPU 시간만 쓰고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반복문을 작성할 때는 무한 루프가 안 되도록 주의해야 되겠고, 이 반복문들은 그래서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제어줄과 몸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제어줄에서 이 몸체를 얼마나 반복하냐, 언제 종료하냐를 제어하게 되어 있는데, 꼭 제어줄에서 몸체를 반복문을 종료시킬 필요는 없어요. 무한 루프로 작성을 해버리고 그 안에서 어떤 조건이 만족됐을 때 브레이크를 이용해서 루프를 종료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거는 어떻게 작성하는지는 여러분들 마음인데 무한 루프만 안 되게 만들어 주셔야 되겠죠. 이 반복문에는 크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while문, doWhile, for문. 그 중에 아까 조건문은 if문이 기본이라 그랬죠. 반복문에서는 기본은 while문이에요. while문. 근데 어떤 반복문들은 while문 대신에 doWhile 쓰고 또 어떤 것들은 for문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 for문은 전통 for문이 있고 for each for문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가 더 추가가 돼서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while문은 형태는 저렇고요. 얘를 순서대로 그리면 이런 형태가 돼요. 그래서 먼저 조건을 검사하고 조건이 false이면은 몸체를 실행하지 않습니다. 몸체를 실행한 다음에는 다시 조건을 검사해요. 저런 구조로 하고 있기 때문에 몸체가 한 번도 실행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들어갔는데 조건을 검사했는데 처음부터 조건이 거짓이에요. false예요. 그러면 몸체는 실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무한 루프를 우리가 작성하고 싶으면은 그러면 C에서는 이렇게 작성했는데 물론 C++에서도 이렇게 작성할 수가 있는데 더 올바른 방법은 이제 C++에서는 이 형태를 쓰는 거예요. C++에서는 이 조건식이 아까 그 조건문에서도 마찬가지로 불로 평가가 됩니다. 불로 평가가 되니까 저렇게 while true로 해주는 게 맞고요. 네,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시험 의사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do while문이 있어요. do while문은 조건이 시작부터 있는 게 아니라 끝에 있죠. 몸체 끝에 이제 끝에가 있습니다. 저렇기 때문에 아까 while문과 차이점은 얘는 무조건 몸체가 한 번은 실행이 돼요. 한 번은 실행이 돼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반복문 작성할 때 while문으로 작성하는데 그럼 언제 do while로 작성하냐? 몸체가 최소 한 번 실행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을 때, 문서하고 싶을 때, 코드를 읽는 사람한테 이 반복문은 최소 한 번은 실행된다라는 것을 뭔가 알려주고 싶으면 do while로 작성하면은 그게 잘 전달됩니다. 보면 얘는 무조건 한 번 돌아가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인식되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do while 쓰고요. 그렇지 않으면 다 while을 씁니다. 그 다음에 for는 이제 제어줄이 제일 복잡하죠.
지금 앞에 봤던 화일문과 두 화일은 이제 제어줄이 그냥 조건식만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조건식이 거짓이면 이제 종료가 되는데, 이 전통 포문은 제어줄을 세 가지 요소로 구분합니다. init, condition, step. 그래서 init 부분은 한 번만 실행되는 부분이에요. init은 처음에 한 번만 실행되고, 그 다음에 컨디션을 살펴봅니다. 조건을. 그래서 이 조건이 거짓이면 바로 포문은 종료가 돼요. 그러니까 포문도 화일문과 마찬가지로 한 번도 몸체가 실행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몸체가 실행되고, 몸체가 실행이 끝나고 나면 다시 또 조건을 검사하는 게 아니라 스텝 부분을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이 전통 포문의 구조는 이런 식으로 제어를 몇 번 반복해야 되는 그 변수를 선언하고, 그 변수가 내가 생각한 만큼 반복했는지를 검사를 해가지고 이 포문을 이제 돌아가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작성하면은 몸체에서 i를 수정하지 않는다. 그럼 몇 번 반복하는 거예요? 몇 번 반복이 돼요? 저 포문은 n번 반복이 되는 거죠. n번 반복. 그래서 내가 반복문을 시작하기 전에 이 반복문은 몇 번 반복을 해야 된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포문을 써요. 근데 내가 반복문을 시작하기 전에 몇 번 반복할지를 잘 몰라. 그때그때 달라. 그러면은 화일문을 씁니다. 그래서 화일문과 포문을 어떤 때 포문 쓰고 어떨 때 화일, 뭐 내 마음대로 나는 포문이 더 좋아해서 포문을 다 작성할 수도 있고, 나는 화일문이 더 좋아해서 화일문을 작성할 수 있는데, 관례적으로 이제 몇 번 반복이 되는지 정해져 있는 경우, 반복문 시작하기 전에, 그러면 포문을 써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화일문을 씁니다. 예를 들면 사용자가 -1을 입력할 때까지 반복을 하고 싶어요. 그럼 사용자가 언제 -1을 입력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포문을 안 쓰고 그럴 때는 화일문을 써요. 배열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고 싶다. 그럼 포문 씁니다. 근데 배열 쓸 때 포문을 왜 또 많이 쓰냐면은, 배열은 또 각 요소를 접근할 때 뭐가 필요해요? 색인 변수가 필요하죠. 이 색인 변수가 제어 변수 역할을 같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어 변수가 색인 변수 역할까지 하는 거죠. 그렇고요. 모든 포문은 다음과 같이 화일문으로 바꿀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포문은 이제 이런 식으로 전형적으로 작성이 되는데, 요 애를 제어 변수, 반복 변수라고 그래요. 근데 이 제어 변수를 저렇게 포문 내에 선언을 하게 되면은 저 i 변수의 가시 영역은 어디로 제한돼요? 포문 내로 제한됩니다. 포문 밖에서 여기서 i를 접근하게 되면 오류가 나요. 가시 영역이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포문을 연달아 작성하면서 i 변수를 계속 선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얘의 가시 영역과 얘의 가시 영역은 중첩이 안 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여기 k랑 여기 k는 서로 다른 k이고 중첩이 안 돼 있죠. 그래서 이 포문에서 색인 변수, 제어 변수는 이제 그 포문 내로 가시 영역이 제한이 됩니다. 포문을 우리가 작성을 할 때 이제 여기다가 요 콤마랑 요 콤마는 다른 콤마예요. 다른 콤마인데 이 앞에는 복합 선언을 하고 있어요. 선언문은 하나만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닛에 선언문을 하나만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선언문을 복합 선언문으로 작성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똑같은 타입의 변수를 요 init 부분에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서로 다른 타입의 변수를 여러 개를 init 부분에서 선언을 못 하겠죠. 선언을 못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뒤에 있는 쉼표는 표현식을 구분한 쉼표예요. 그래서 쟤는 만약에 이제
이거는 돼요. 얘는 선언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표현식을 두 개 여기다가 콤마로 이용해서 나열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표현식을 여러 개 콤마로 init 부분에 쓸 수 있는데 init 부분에서 표현식을 이렇게 나열하기보다는 주로 뭘 하냐면은 선언을 합니다. 선언. 근데 선언은 하나만 할 수가 있고 하나만 할 수 있으니까 복합 선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복합 선언은 같은 타입의 변수를 여러 개 선언하는 거니까 여러 개 다른 변수를 이런 식으로 선언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 폼은 매우 복잡하게 내가 init 부분과 스텝 부분을 작성할 수 있지만 그렇게 복잡하게 선언하게 되면은 오히려 가독성에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복잡하게 안 하는 게 좋고 가장 단순한 형태는 뭐냐면은 차라리 요 형태를 요런 형태로 바꿔버리면은 이제 포문에서는 뭐만 나오게 돼요? 그 제어를 위한 변수들만 나오게 되겠고 쟤만 딱 보면 아, 이 포문은 10번 반복되는구나. 이런 거를 이렇게 한눈에 바로 볼 수 있게 해주는 게 더 좋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복잡한 형태의 포문은 가독성을 저해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거를 고려해서 조금 쓰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포문의 조건문을 우리가 보통 작성을 할 때 이제 이 스텝 부분에서 제어 변수를 증가하거나 감소시키는 경우 프로그램을 많이 해요. 근데 이제 이렇게 not equal to n 이런 식으로 작성하게 되면은 저거 무한루프 걸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0, 2니까 0, 2, 4, 6, 8 이렇게 증가하겠죠. 그럼 얘가 뭐야? 다 짝수예요. 근데 이 n은 잘못 줬는데 홀수로 줬어. 그러면 이거 계속 무한루프 돌겠죠. 그래서 이 포문에서 요 조건식을 작성할 때는 not equal 연산자보다는 이 부호 있죠. 이걸로 작성해야 언젠가 증가하다 보면은 또는 감소하다 보면은 그게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작성을 해야 되겠고 얘보다는 다른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작성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포문에서 이 제어 변수를 바꾸지 않아야 돼요. 만약 제어 변수를 바꿔야 된다. 그럼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폼을 쓰지 말고 화일문을 쓰시는 게 더 나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기대를 안 하는 거지. 내가 폼만 봤더니 아 10번 반복하구나. 근데 안에서 막 I를 바꾸고 있네. 그러면 실제 몇 번 반복하는지 이게 되게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그럴 경우에 내가 반복문을 폼으로 작성했는데 필요에 의해서 제어 변수를 몸체에서 어떨 때는 수정을 해줘야 돼. 마이너스 1을 추가로 해준다든지 플러스 1을 추가로 해줘야 된다. 그러면 조금 더 복잡하더라도 화일문을 작성하는 게 그 더 올바른 의도를 전달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포문을 어디랑 많이 쓰냐면은 자료 구조랑 같이 쓸 때 많이 써요. 벡터나 배열 같은 거 쓸 때 많이 쓰고 왜 그러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제어 변수가 색인 변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쫙 증가를 하면서 0부터 색인을 증가하면서 차례차례 배열에 있는 요소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뭔가 프로그램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 배열의 크기는 최대 얼마까지 가능하냐면 시스템에서 어떤 정해놓은 크기까지가 가능한데 그 크기는 보통 int보다는 더 커요. C++에서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자료 구조에서 std 벡터도 많이 쓰고 std 스트링도 많이 쓰는데 얘의 크기 정보를 달라 그러면 리턴하는 타입은 int가 아니라 저 size t 타입입니다. size t는 무슨 타입이냐면 size of 연산의 결과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size of라는 건 이 시스템에서 쓸 수 있는 최대 크기를 줄 수 있게끔 만들어 놨어요. 사이즈가 줄 수 있는 건. 그리고 그것을 줄 수 있게끔 타입이 되어 있어요. 뭐 unsigned long일 수도 있고 unsigned long일 수도 있고 그거는 뭐 시스템마다 다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가 될지 몰라서 이제 가장 최대 크기 사이즈 오브 연산자가 주는 최대 크기는
우리가 이제 사이트라고 하는 라이브러리에 있는 타입 가지고 이제 프로그램 하게 됩니다. 근데 이 타입은 무슨 타입이에요? unsigned 타입입니다. unsigned 타입. unsigned 타입이 되니까 이제 0부터 증가시키는 거는 별로 문제가 없어요. 증가시키는 건. 왜냐하면 양수를 0부터 쭉 증가시키면 그건 문제가 없는데 이런 애들이 문제가 돼요. 우리가 프로그램 할 때 0부터 쭉 증가시키면서 살펴보는 게 아니라 거꾸로 맨 뒤에서부터 이렇게 살펴봐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얘가 사이트를 쓰면은 어떻게 되냐면 뭐 이게 여기는 문제가 안 되는데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n을 막 감소시켜 가지고 0일 때까지 처리하고 n-1로 합시다. 그래서 n-1로 해가지고 쭉 처리해가지고 0이 된 다음에 0번째까지 처리하고 나서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 되면은 음수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종료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얘가 int가 아니라 unsigned다. 그럼 0까지 가겠죠. 그래서 0까지 가서 맨 앞에 있는 배열에 있는 요소를 뒤에서도 쫙 살펴봐요. 근데 0에서 마이너스 1이라는 순간 어떻게 돼? unsigned니까 음수가 되는 게 아니라 매우 큰 양수가 또 돼요. 그럼 또 뒤에서부터 뭔가 잘못된 메모리 영역을 접근한다든지 여러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unsigned를 우리가 이 배열의 그 제어 변수 타입, 포문의 제어 변수로 unsigned를 쓰는 순간 증가시키는 프로그램 할 때는 문제가 없는데 거꾸로 내려오는 경우에는 0 다음에 음수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오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좀 다른 형태로 프로그래밍을 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면 어떤 형태냐면은 요거는 그 거꾸로 반복자를 쓰는 거고요. 요건 좀 어려울 텐데 요거는 어떤 개념인지 이해되시겠죠? 요건 뭐냐면은 제어 변수를 와 i를 하나 더 쓰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을 우리가 끝에서 앞에까지 오나 앞에서 끝까지 가나 반복해야 되는 횟수는 어때요? 똑같죠? 똑같으니까 이 J는 0부터 N까지 쭉 앞으로 가게끔 하고 내가 접근할 때는 I 변수를 쓰는 거예요. 근데 I 변수 써서 이 I는 N-부터 0까지 간 다음에 다시 돌아서 더 큰 수가 되더라도 얘를 갖고 종료 조건을 따지는 게 아니니까 문제가 없겠죠. 종료 조건은 J를 이용하는 거고 J는 0부터 우리가 거꾸로 가더라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unsigned를 이용해서 포문의 제어 변수 쓸 때는 요 주의하시라. 그 거꾸로 오는 거. 또 만약에 내가 이런 식으로 S가 SD 스트링이에요. 또는 뭐냐 벡터라도 상관없어요. 그럼 이렇게 되면 이거의 문제점은 이 S의 렌스의 타입이 뭐다? 스트링의 렌스 타입 또는 벡터의 렌스 타입은 얘는 사이즈 t예요. 근데 나는 뭘 써요? 인트를 쓰고 있죠. 그러면 아주 예외적인 경우이겠지만 매우 큰 문자열은 제대로 처리 못하겠죠. 또 하나는 얘의 타입은 그 unsigned고 얘는 뭐예요? signed예요. signed와 unsigned를 우리가 같은 연산을 취하면은 어떻게 할까? 일치시켜요, 또.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뭐 큰 문제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이제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제 벡터나 문자열을 처리할 때 이제 인트를 쓰기도 하는데 요 타입을 일치시키기 위해서도 또는 아주 큰 것도 문제없이 내 코드가 처리할 수 있게끔 인트를 안 쓰고 사이즈 t를 또 이럴 때 많이 쓰게 됩니다. 얘는 사인드, 얘는 언사인드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제 우리가 C++에서 폼을 쓸 때 이제 나는 쓰기 싫고 그냥 인트를 쓰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사이즈 t를 써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사이즈 t를 써가지고 쓰는데 뭔가 어려운 점은 거의 없는데 어떨 때만 주의하면 돼요. 거꾸로 가서 이제 이게 얘가 인트처럼 얘가 사인도 생각하고 거꾸로 하다가는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거꾸로 갈 때 내가 사이트를 쓰고 있다. 그럼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음수가 됐을 때 종료하는 걸 내가 생각하고 있었는지. 그런데 내가 쓰는 건 사이트니까 얘는 음수가 안 되니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 반복 횟수는 뭐 넘어가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C+11에서는 11부터는 전통 포문 말고 for each 포문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반복을 내가 제어하는 게 아니에요. 반복 자체는 얘가 대신 해주는 거예요. 나는 뭘 하냐면은 자료 구조를 복합 타입을 접근하는데 복합 타입을 차례 저 복합 타입에 있는 모든 요소를 다 한 번씩 반문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매번 이 루프가 돌면서 어떤 문장이 생략되어 있냐면 요게 생략되어 있는 형태예요. 저 n이라는 요 변수에 리스트에 있는 요소를 반복 몸체 전에 한 번씩 넣어주는 거예요. 넣어서 그 n 갖고 내가 프로그래밍 할 수가 있습니다. 색인 변수도 안 쓰고 조금 더 간결하게 프로그래밍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C++는 이런 for each form을 쓸 때 그 얘를 루프 변수라고도 하는데 이 루프 변수를 참조 타입으로 쓸 수도 있어요. 참조 타입으로 쓰면은 저 for each form에서도 그 복합 타입에 있는 데이터의 값을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바 같은 데는 수정이 안 되는데 얘는 이제 수정이 됩니다. 그러면 모든 얘가 더 간결한 형태예요. 전통 포문보다 요 for each 포문이 조금 더 간결합니다. 배열 같은 거, SV 벡터나 또 문자열 같은 거 처리할 때는 제가 제일 쓰는 게 더 간결해요. 간결한데 모든 경우에 우리가 전통 포문으로 쓰던 거를 for each 포문으로 못 바꿉니다. 언제 못 바꾸냐? 색인 변수가 내가 필요해요. 무조건 색인 변수를 프로그램할 때 코딩해가지고 얘가 지금이 세 번째인지 네 번째인지 뭔가 알아야 돼.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그 필요한 거죠. 근데 추가적으로 필요한데 그때 내가 밖에다가 i는 0하고 여기다가 계속 이 i를 하나씩 증가시킬 수 있죠. 루프 반복할 때마다. 근데 그렇게 만들 바에는 뭘 쓰는 게 나아? 그냥 다시 전통 폼을 쓰는 게 낫겠죠. 그래서 색인 변수가 필요하면은 전통 폼을 쓰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배열의 크기가 용량보다 작은 경우. 배열은 용량이 10인데 내가 반복은 어디까지 해야 되냐면 7까지만 해야 돼. 그러면 저 for each 포문을 못 써요. for each 포문은 배열이 용량이 10이면 무조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갑니다. 그래서 이제 배열의 크기가 용량보다 작은 경우 안 되고, 그 다음에 처음부터 차례로 반복하는 게 아닌 경우, 뭐 플러스 2에서 반복을 한다든지 거꾸로 반복을 한다든지 이러면 for each 포문을 쓸 수가 없어요. for each 포문은 0부터 0, 1, 2, 3 이렇게 차례대로 모든 애들을 반문할 때만 쓸 수 있는 거고, 조금 플러스나 뭐 다르게 반복해야 되면 아닌 경우. 그 다음에 반복해야 하는 것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동시에 반복해야 되는 거고. 두 개의 배열이 있는데 두 개의 배열이 용량이 같은 애들이 있는데 똑같은 값들을 유지하는지 비교해 보고 싶어. 그럼 0번째와 0번째 비교해야 되고 이렇게 비교해야 되잖아요. 그럼 얘만 반복해야 되는 게 아니라 얘도 같이 반복을 해야 되죠. 그러면 for each 포문은 안 돼.
for each for문은 하나만 반복시켜 주거든요. 그럼 얘를 반복하는 게 또 필요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전토 for문 써가지고 뭐 AI와 BI 비교하면 되는 거죠. A가 한 배열, B가 또 하나의 배열이면 AI, BI를 계속 비교해가지고 틀린 게 나오면은 거기서 중단하면 되는 거고, 계속 갔는데 틀린 게 없어. 그러면 두 개의 배열이 요소가 같은 거죠. 그래서 요런 네 가지 경우에는 이제 for each for문을 못 씁니다. for each for문을 못 쓰고 전통 for문을 써야 되겠고요. 실제 이 for each for문은 이런 반복자를 이용해서 프로그래밍하는 형태를 간결하게 바꿔놓은 것 뿐입니다. 그래서 얘도 신택틱 슈가 형태가 돼요. 그래서 원래 반복자를 이용해서 프로그램해야 되는데 이 반복자를 이용해서 프로그램하는 게 번거롭기 때문에 이렇게 간결하게 바꿔준 겁니다. 그래서 이 for each for문은 배열에 대해서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STD 벡터나 뭐 STD 스트링 같이 복합 타입, 라이브러리 정한 복합 타입들도 다 요거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함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1차원 배열을 인자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달하고 있으면 여기서 for int n 땡땡 nums 이게 될까요? 이게 될까요? 이거 안 돼요. 왜? 여기서는 이 nums를 배열로 인식 못 합니다. 우리가 함수의 주소로 배열을 전달하면 그 함수에서는 걔를 배열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시작 주소 정보만 갖고 있습니다. 얘가 배열일지 뭘지, 또 얘가 이 배열이 얼마나 큰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지는 이 함수에서는 몰라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인자 가지고는 for each for문을 못 씁니다. 더군다나 여기에 사이즈 정보라고 크기가 줬기 때문에 이 크기만큼 반복하고 싶으면 또 이렇게 작성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니더라도 항상 용량만큼 반복한다 그래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열을 내가 for each for문을 작성하려면 그 배열을 작성한 그 배열을 선언한 그 함수에서만 for each for문을 쓸 수 있고, 그 배열을 주소로 전달하면 그 함수에서는 그 for each for문으로 배열을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20에서는 이제 for each for문을 쓰면서 앞에다가 또 init을 변수를 하나 선언할 수 있게 해놨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for each for문의 특성과 전통 for문의 특성을 같이 활용할 수 있는데, 뭐 이렇게 할 바에는 그냥 옛날 방식으로 쓰는 게 더 나을 것 같긴 해요. 이게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서 얻어지는 이득이 뭐야? 더 간결한 것 같지도 않고 이상해. 그래서 이 기능은 만약에 내가 변수가 이런 생인 변수가 아니라 뭔가 다른 게 하나 또 필요해. 그러면 그 변수의 가시 영향을 제한하기 위해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지만, 얘를 도입했다고 해서 생인 변수를 여기다 넣는 건, 그리고 여기서 i++ 하는 건 좀 별로인 것 같아요. 차라리 이런 경우에는 그냥 옛날로 돌아가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애매하네. 시간 관계상 브레이크 컨티뉴까지만 설명하고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할게요. 그래서 브레이크는 이제 반복문에서 쓰이는 게 아니라 스위치 문에서 쓰이고요. 브레이크는 항상 자기가 있는 문을 종료시킵니다. 반복문에서 만나면 그 반복문을 종료시키고, 스위치 문을 만나면 스위치 문을 종료시키고요. 컨티뉴 문은 반복문에서만 쓰이는 건데 루프의 시작으로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루프의 끝으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화일문에서 여기서 문장을 컨티뉴를 만나면 나머지 문장들은 다 건너뛰고 끝으로 가요. 근데 끝에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죠. 그러면 조건을 검사하게 됩니다. 두 화일의 경우에는 끝에 뭐가 있어요? 조건이 있죠. 그러니까 조건으로 가는 거예요. 이 for에서는 어디로 가요? 끝으로 가는 거예요. 바디의 끝. 바디 끝 다음에 뭐가 있어요? 스텝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continue는 루프의 시작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루프의 끝. 그래야 저 세 가지 반복문에서 다 맞게 얘기되는 거예요. 시작으로 한다 그러면 틀리는 얘기예요. 화일문은 끝이나 시작이나 차이가 없는데 이 세 가지를 다 똑같은 말로 표현하려면 continue는 몸체에서 continue를 만나면은 그 몸체의 끝으로 가는 게 continue 문의가 되겠고요. 이 브레이크 중에 이제 이 브레이크는 만나면은 그 반복문을 종료시켜요. 근데 우리가 반복문을 작성하다 보면은 단일 반복문을 작성하는 게 아니라 중첩 반복문을 작성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면 이렇게 중첩 반복문에서 여기서 어떤 조건이 만나면 얘를 종료시키는 게 아니라 이 전체를 끝나고 싶어요. 전체를 끝나고 싶으면 여기다가 브레이크 쓰면 전체가 끝나는 건 아니죠. 뭐만 끝나? 요 자기가 포함된 가장 안쪽 반복문만 끝나요. 근데 여기서 브레이크 쓰고 전체를 끝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가 밖에 나와서 또 검사해서 또 브레이크를 해야 돼. 그럼 번거롭잖아. 그럼 이때 뭘 쓸 수 있어요? 이때는 고우투를 써도 돼요. 아무 문제가 없는 고우투예요. 그래서 고우투를 써서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고우투 쓰기 싫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고우투 쓰기 싫으면 이게 더 가장 올바른 방법이에요. 뭐 하냐? 얘를 함수로 만드는 거예요. 함수로 만들고 브레이크가 아니라 뭘로 끝내요? 리턴으로 끝내시면 돼요. 그러면 모듈화도 되고 더 효과적, 깔끔합니다. 고우투도 안 쓰고 브레이크도 안 쓰고 깔끔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중 포르프를 작성하는데 이 이중 포르프에서 안쪽에서 전체를 종료시켜야 돼. 그러면 고우투를 쓰거나 아니면 더 좋은 방법은 이중 포문 자체를 모듈화하는 거예요. 함수로 만들고 리턴문을 이용해서 필요한 곳에서 전체 반복문을 종료시키는 방법을 쓰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